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텔코웨어 들고 오셨고요. 바닥주 코어 가상화 솔루션 기대라는 제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리포트는 통신업종의 텔코웨어입니다. 텔코웨어 기업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솔루션 그리고 SK텔레콤과의 사업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월요일에는 섹터와 업종 리포트를 보면서 통신 업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MVNO와 MNO,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 그리고 MVNO 하면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특히 5G 보급률에 대해서, 그리고 IoT,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말씀 함께 드렸고요. 화요일에는 SK텔레콤, 수요일 LGU+, 오늘 텔코웨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신업종을 조금 세분화해보면 사업자가 있죠.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U+, 세종텔레콤까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서는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엔텔스, 링네트, S넷, 유엔젤, 누리텔레콤 들어보셨을 거고요. 컨택센터라고 한다면 효성 ITX, KTIS, KTCS, 한일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신업종을 더 세분화해보면 유무선 장비 기업들이 있고요. 공유기, 안테나, 위성통신, 중계기 또는 증폭기, 알뜰폰이나 무전기까지도 통신 업종 안에서 아우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텔코웨어라는 기업은 5G 코어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 손에 있는 단말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핵심망, 서비스 플랫폼 이 세 단계가 아우러져야 우리가 스마트폰, 휴대폰, 음성이나 무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말기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스마트워치나 덱 안에 있는 IPTV, CCTV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기지국은 이동통신망과 단말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물리적 장치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핵심망, 이동통신망이라고 불리는 것은 통신의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요소, 각 기지국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텔코웨어는 이 핵심망, 코어 네트워크의 핵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생소한 용어들이 조금 더 나왔는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좀 등장할 예정입니다. 본 리포트는 지난해 11월 16일 작성된 리포트고요. 제목은 내년에 회복할 듯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21년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19년도와 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요 통신사들의 캐펙스 투자가 일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텔코웨어 또한 최저 매출액을 기록했고 20년도 기준 매출액으로 본다면 영업이익 전년 대비 마이너스 85%, 매출액은 마이너스 13%에 해당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당기 순이익만 하더라도 55%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리포트인데 올해 21년도에는 가상화 솔루션 NRF나 NSSF의 공급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추어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이 레벨업되고 전망이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텔코웨어의 전일 종가가 11,900원 수준이었으니까요. 지난해부터 주구장창 16,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제 동일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같은 연구원께서 4월 13일 이제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그러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런데 리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NRF 그리고 NSSF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용어 설명도 굉장히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제가 제 나름대로 NRF와 NSSF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저는 설명드린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앵커님께서 피드백을 이후에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NRF는 사전적으로는 네트워크 저장소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필수 솔루션입니다. 정보 관리, 인증, 권한 부여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데요. 작은 통신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 집 100 안에서 무선 통신, 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무선 공유기가 있어야지 무선 통신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듯이 NRF가 있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도로에서 집안에서 어디서든지 무선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좁게 보면 집안의 무선 공유기 같은 거고 넓게 보면 NRF가 있어야 우리는 이동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NSSF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셀렉션 펑션이라는 용어인데요. 사용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나 이거 보고 싶어 또는 이 메시지 전송해라고 터치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요청 정보를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5G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태블릿 PC에서 터치를 하지만 그 터치된 전자 신호에게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겁니다. 전자 신호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라는 의미는 이제 송신되고 수신되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신호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을 따라서 통신망과 기지국을 오고 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NSSF입니다. 기존의 망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가 걸리거나 데이터 처리 속도가 지연될 수 있는데 NSSF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전자신호에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 그래서 결국 내가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터치된 정보가 기지국가 핵심 망에 도달해서 다시 나에게 오기까지 최적의 길,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SSF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LG유플러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MEC 국책과제 수주 공시가 텔코웨어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마지막 단어인데요. MEC는 Multi Access Edge Computing 또는 Edge Cloud라고도 읽히고 있습니다. 기지국이나 교환국에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전송 구간을 줄이고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5G에서 조금 더 앞선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4G, 5G에는 별도 각각 5G는 5G대로, 4G는 4G대로 별도의 MEC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텔코웨어에서 특허 출원한 이 MEC 서비스는 5G, 4G 모두 다 함께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서 이 한 가지의 플랫폼으로 5G와 4G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기술을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이 MEC를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 가지고 와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NSSF도 굉장히 빠른 통신 간의 지연을 없애주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EC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로서 증강현실, AR이죠. 그리고 가상현실, VR, 이러한 대용량 콘텐츠를 끊김없이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MEC 기술이 각 통신사마다 필수적인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MEC 국책과제를 수주한 텔코웨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RF와 NSSF, ME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국엔 기업은 수익이 나느냐 또는 주가가 올라가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숫자상 늘어나는 기업인가 셋째로 그 기업의 가시적 모멘텀 또는 현 구간의 이슈나 가격적 메리트를 좀 보셔야 되는데 21년도 코어 가상화 솔루션이 19년도, 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했다. 그러면 21년도에는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19년도 수준으로의 회복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실적을 보면 20년도는 영업이익 5억, 당기순이익 19억으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순현금과 자사주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 충분히 유지가 된다. 그 이유는 음성망과 무선 데이터망의 관련 실적이 신규 장비 투입보다는 기존에 납품했던 장비들의 유지 보수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면서도 20년도 흑자 경영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유보금 약 720억 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자사주가 42% 정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통틀어서 본다면 유보금이 약 1,200억 원 이상 쌓여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 정책이 7년 연속 시가 배당률 4%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가 42%이기 때문에 28%의 유통 주식 수로 조금 적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매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굉장히 주가는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5년도 바닥, 그리고 16년도 바닥, 그리고 20년도 바닥까지도 이 바닥을 굉장히 잘 다져왔다라고 보실 수 있거나 보유자 또는 현재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 주가 안 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올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주가의 조정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허와 원천 기술이 강점입니다. NRF와 NSSF, MEC 같은 경우, 특히 MEC 같은 경우는 국제과제 수주 기업이고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텔코웨어는 SK텔레콤과의 시너지 그리고 수주 공시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텔레콤이 15일 상용화 기반 MEC 소개를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EC 활용 사례가 어디에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MEC의 선도 기업은 SK텔레콤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할 것 같은데요. 그 SK텔레콤과 MEC 그리고 국제과제 수주 협력 관계가 돈독한 기업이 텔코웨어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 크게 또렷한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컨센서스 추정치로 본다면 2018년, 19년 매출액이 약 400억 원, 410억 원 정도인데 올해 매출액 412억 원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9년도 정도 수준으로 32억 원, 당기순이익 또한 38억 원 수준으로 19년도 수준으로의 회복,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의 회복은 올해 달성할 수 있다. 그 기준으로 NRF와 NSSF, MEC 같은 특허와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앵커님께 저도 처음으로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NRF는 집안에 있는 무선 공유기 같은 기술이고 NSSF는 데이터 가부화를 줄여주고 더 빠르게 정보가 움직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는 기능이고 MEC 같은 경우에는 5G와 4G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 특허 기술이다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앵커님 오늘 이 단어들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살짝 헷갈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저도 좀 이해가 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해당 리포트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들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가능하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고 텔코웨어 너무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차근차근 모아가시면 기술력이 있고 특허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